조선족들은 왜 이렇게 한국에 몰려올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중국 내부에서의 실상. 여의도맨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선족이 처음에는 아주 소수로 와서 뭐 약재상부터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서로 필요에 의해서 우리나라 이제 많이 넘어오게 됐잖아요. 대규모로 좀 이렇게 넘어오게 된 계기가 있어요. 우리가 이민 가는 사람들을 보면 사실 어느 나라에서 그들이 주류거나 그러면 이민을 가겠어? 다 사연이 있겠죠. 그럼. 자, 그래서 이민을 갔단 말이야. 어렵게 갔어요. 그런데 다시 한국에 그렇게 오려고 한다? 그건 중국 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야. 어떤 문제가 있는지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지만 한국에 살고 있던 그 많은 우리 어떻게 보면 동포가 왜 만주로 넘어간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힘들어서야. 자, 그래서 만주를 넘어갔어. 내 땅 한마디기라도 있으면 난 그걸 가지고 말이지, 내 농사 져서 내가 알아서 먹고 산다. 농사 덜 되면 덜 먹고, 농사 좀 많이 되면 잘 먹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속 편하겠다 해서 넘어갔단 말이야. 그런데 남의 나라 땅에 가서 농사 짓는 건, 그럼 우리나라 땅에서 농사 짓는 것보다 수월하다? 아니기 쉽지. 자, 그런데 초창기 만주 지방에 우리 조선족이 넘어갔을 때는 엄청나게 환영받았어. 미개척 지어서? 정답입니다. 그쪽 지주들이 너무나도 반가운 거야. 저기는 농사 짓는 땅이 아닌데 쟤들 뭐야? 그 개간을 해도 지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만들고 앉았네? 그러면서 나한테 뭐 저기 여기서 농사 지어도 되냐고 해서 난 처음에는 저기서 그 농사가 되냐 이놈아 했는데 실제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 그러면 버려진 땅을 옥토로 만든 사람들이잖아. 대단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소장료 얼마 안 받거나 그래서 일부 그냥 텃밭 소유주가 내 건데 자기 땅인 것처럼 그 그냥 농사 짓는 사람이 있어도 못 본 척하고 놔뒀어. 왜? 결국 그들은 이주민들이잖아. 그 나라에 어떻게 보면 터줏대감들이 아니잖아. 때가 되면 몰아내면 그뿐이고. 그렇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지위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보호받기가 수월하지 않은 지위지. 그러니 굳이 말릴 이유가 없는 거야. 오히려 아이고들 고생들 하십니다. 이 땅을 개간해서 참 대단들 하시네. 저기도 뭐 혹시 모자라시면 저기도 개척하세요. 저기도 뭐 괜찮을 수도 있는데 내년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저기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를 개간을 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중국인들도 그 동네를 아예 뭐라고 불렀어? 간토. 개간된 땅이 있는 지방. 그래서 간토 지방이라고 이름을 부를 정도로 그 어마어마한 황무지들을 개간해서 먹고 살 수 있는 땅으로 만들기 시작한 거야. 그럼 이제 중국 지주들은 이 다음이 문제예요. 개간을 해서 나름대로 자기네들 어떤 뭐라 할까요? 뭐 길들을 만들어서 그 안에 살고 있는데 저거 어설프게 말이지 내가 딱 뺏었다가는 들고 일어날 거 아니야. 그렇죠. 고민이 된단 말이야. 그런데 명분이 생겼어. 우리 대한제국이 이제 일본에 완벽하게 넘어갔잖아. 그러니 이제 어떻게 된다? 일본인이 된 거지. 일본인이 된 거죠. 그렇지. 그런데 청나라와 일본은 어떤 사이야? 이렇게 된 사이잖아. 그러니 명분이 생긴 거지. 우리나라 땅에서 일본인을 몰아냅시다 하면서 그 뒤부터는 우리 선조들이 어렵게 개간한 땅들을 강제로 뺏거나 아니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장료로 뺏을 필요도 없어 사실은. 뺏어서 내가 경작할 거야? 사람도 없는데? 그렇죠. 그러면 제일 좋은 건 뭐야? 내가 너 뺏어도 되는 거 알지? 맞아요. 좋아. 내가 사람 좋아서 내가 이거 놔두는 건데 대신 소장료는 왜 무슨 이래요? 얼마예요? 몇 퍼센트요? 얼마예요? 그 하여튼 그렇게 된 거야.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그때부터 본격적인 핍박을 받기 시작했어. 그런데 다시 천재일우의 기회가 왔어. 언제냐? 1945년 어떻게 보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자마자 중국에서 뭐 일어났어? 국공내전? 그렇지. 일본을 몰아냈으니까 이제 여기 누가 지배할 거냐? 그거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한쪽은 공산주의로 우리가 통치하자. 모택동에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민당이 또 이렇게 무슨 장개석. 소리냐? 장개석이. 그래서 국공내전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때 많은 중국 내에 있는 소수민족들이 어딘가 편을 붙어야 될 거 아니야.
야, 여기서 편 잘못 먹으면 이제 완전히 역사의 뒤안길로 가. 그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간 대표적인 나라가 오스만 제국 아니야. 아, 오스만 제국 대제국이었는데. 진짜 지금 중동 지역 전체가 그들 땅이었는데 1차 대전 때 잘못 발을 들여가 가지고 확양 역사의 뒤안길로 가버렸지. 바로 그때 우리 조선족들은 누굴 선택했다? 공산당. 공산당이 국민당 쪽하고 전쟁을 하는데 공산당을 지원했어. 그런데 결국 최후의 승자가 공산당이 됐잖아. 그래서 공산당이 확실하게 조선족들을 예우해줬어. 하오. 우리에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조해줬고 우리와 이렇게 돈독하게 같이 싸워줬던 소수민족 인정한 거야. 그래서 그때 그 공산당이 결국 뭘 해줬느냐? 조선족들이 말이야 이렇게 우리나라 건립에 기여했으니 자치구를 확실하게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952년 9월 3일에 옌벤 조선족 자치구가 설립됐어. 그래서 이게 단순히 구만 설립해 준 게 아니야. 뭘 해줬냐면 고유 문화를 지켜가십시오. 그래서 한국 조선어 학당 만드시고 조선어를 기반으로 중고등학교 다닐 수 있게끔 학교 만드시고 조선어 구사하는 선생 뽑아서 애들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쭉 이제 다 지원을 해줬거든. 그래서 그 당시 어떻게 됐냐면 통계도 찾아왔어. 자치구 성립 직후인 1954년도에 이 지역 총 인구가 85만 명이야. 이미 85만 명. 그리고 이 85만 명 중에 조선족은 53만 명으로 비율로 따지면 한 60% 좀 넘지.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55년도에 중국에서 어떤 일을 단행했냐면 조선족 비율은 한 2%밖에 안 되는 이름이 내가 한자리에서 중국 발음은 뭔지 모르겠어. 둔화현이라는 데가 있어. 그 근처에 있어. 이 둔화현을 옌벤 조선족 자치구에 편입을 시켜버려. 조선족 인구는 2%밖에 안 되는 둔화현을 같은 지역으로 행정구역으로 묶어버리고 그리고 옌벤 조선족 자치구를 격하해서 옌벤 조선족 자치주로 낮춰버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같은 행정구역인데 예전에는 인구 구성이 조선족이 과반이었는데 둔화현이 들어오고 나서 이제 한족이 과반인 큰 자치구가 생겼잖아. 그럼 이 자치구에서도 우리로 따지면 국회의원 선거해야 되고 시도지사 선거해야 되잖아. 한족 중심으로 슬슬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지금 중국 조선족 얘기를 이렇게 오래 하는 게 뭐 미리 예고드리면 지금 한국이 뭐 헬조선이다 뭐 해가지고 다들 떠나려고 하잖아. 뭐 진짜 내 모교를 비롯해서 뭐 저기 뭐 다른 학교 뭐도 마찬가지고 그 쟁쟁한 엔지니어들 있지. 자꾸 외국에 이민을 가려고 그래요. 한국을 등지고. 내가 이거 다 끝내고 뭐 할 거냐면 조선족들이 한국에 와서 생활하고 또 어떤 진화 발전들이 일어났는지 어떤 변천 과정이 있었는지 이제 설명을 할 건데 그거 끝나고 뭐 하겠어? 한국인들 중에서 해외 나간 비중이 엄청나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그래서 제외 코리아타운에서 또 어떤 일들을 당했는지 그걸 얘기를 할 거야. 재밌겠는데요? 헬조선 내 좀 웬만하면 이렇게 강하게 얘기 안 하는데 냉소주의만큼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게 없어. 냉소주의로 발전을 한 국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발전을 한 개인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냉소주의가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이거 미리 예고를 드린 거고요. 그런데 이 추세가 언제 쓱 바뀌기 시작했느냐? 바로 문화혁명 때. 문화대혁명 때. 문화대혁명 때 이제 한족 사회에서 이제 슬슬 얘기가 나오는 거야. 아니 왜 이렇게 소수민족들에 대해서 예우를 많이 해주는 거냐? 우리는 소수민족 따로 한족 따로가 아니라 중화 사상에 입각하여 대동단결을 해서 하나의 국가를 빨리 이뤄야 되고 우리는 스탈린주의에 의거해서 이 같은 사상을 가져야지 이렇게 따로따로 이거 안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옌벤 조선족 자치주에서도 뭐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조선어로 교육하는 거 탄압이 일어나기 시작해. 그리고 조선어 선생들을 모략해서 감금하고. 사실 이 문화 대혁명의 잔재를 지금도 중국 가면 볼 수가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중국 화장실 어떻게 돼 있어? 아, 그냥 오픈돼 있는 거? 옆에 칸막이가 없잖아. 네. 거의 오픈이잖아. 왜냐하면 문화 대혁명 때는 서로의 중상모략들도 많고 서로가 서로를 감시해야 돼. 그래서 그 당시 어떻게 됐느냐? 진짜 조선어를 기반으로 하는 모든 교육 관련한 회사, 조선어 관련한 출판사들, 조선어 관련한 신문사들 다 탄압받고 다 일부는 반동으로 몰려서 징역 살고 그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탄압을 받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나서 간부 사원이라든가 특정 그 지역으로 올라가려고 해도 못 올라가게 되는 거지. 그러다가 또 한 일이 생겼네. 이제 중국이 78년, 79년 이때부터 개혁개방 80년대 들어섰고 90년대 들었으니까 뭐 2000년대는 일단 차지하더라도 그 한 20년 기간 동안 중국도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중국의 일성지 도시들을 집중 육성했잖아. 그 해안가에 있는. 그게 해안가니까 교육도 잘할 수도 있고 무역도 편하고 외국인들도 빨리 들어올 수 있고 이런 것도 있어. 근데 하나가 더 있어. 그 해안가에 있는 지역들만 한 이유는 거기가 한족 비율이 절대적이거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는 50년대나 80년대나 그 모습 그대로 살고 있는데 저기 상하이나 베이징이나 이런 데는 천지개벽이 일어나서 같은 나라인데 국민 소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돼. 어떻게? 조선족이라는 나름대로의 그 정체성을 버리고 한족 사회로 들어가는 거야. 전 중국인입니다. 저도 중국인입니다. 해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한족과 더불어서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철저히 오히려 조선족임을 숨기고 은폐하고 한족화 되는 길을 선택하거나 니네 결국 우리 때문에 말이지 공산당도 집권할 때 우리가 일부 기여했고 우리 할아버지들은 여기 와서 맨 땅 개간해서 간토 만들어 줬는데 결국 니네가 우리한테 이래? 내 더러워서 내 고국으로 돌아간다 해서 다시 일부가 한국의 코리안 대림을 찾아서 온 거야. 그래서 내부에서는 바로 물론 세부적으로 조선족 자치구에서도 그 결이 좀 달라. 근데 뭐 우리가 완전 무슨 지금 중국 견천살 다 할 건 아니니까 그 세부적인 건 일단 빼고 그 안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어. 그래서 언어 습득 능력이나 이런 것들도 좀 차이는 있어. 그런데 하여튼 그건 차지하고 하여튼 그런 변화가 있었다. 그래서 이 조선족들이 정말 대거 한국행을 막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건 중국 내부에서도 답은 안 나왔다라고 생각하던 시절이 많았어. 그리고 동북공정이라고 들어봤잖아. 아, 동북공정 알다 마다요. 문화대혁명 때부터 이제 하나의 중화 사상에 모두 엮으려면 당연히 뭐 해야겠어? 역사 왜곡부터 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것도 찾아왔어. 도대체 교과서를 어디서 냈는지 찾아왔는데 중국은 역사 교과서를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반포한 교학대강에 따라 편집을 하고 어떻게 편집해야 되는 큰 어떤 룰인 거지. 그렇죠. 편집을 하고 인민교육출판사에서 출판을 전담해. 마지막에 검수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요렇게 써야 된다고.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소수민족들의 개별적인 역사라든가 변방 지역에 있었던 많은 어떤 그 엎치락 뒤치락 했던 역사들 싹 그거를 하나의 중화 사상으로 만들어 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조선족의 젊은 MZ세대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교과서, 국정교과서 가지고 공부를 했고 조선족 후예들 정말 똑똑해. MZ세대들 보면 진짜 한국인 맞구나 싶을 정도야. 뭐 중국인들도 사실 내가 인정하는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긴 하지만 솔직히 나는 뭐 여러 면에서 우리 한국인 CEO들이 중국인 CEO들보다 훨씬 한 수 높다라는 걸 난 많이 봤거든. 내가 활동하고 있는 경영경제 파트에선 하여튼 그래서 역시 그 피가 어디 안 가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한족 사회에 깊숙이 침투하기 위해서 이런 거 막 달달 애우고 막 학력도 장난 아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사가 이제 그쪽으로 이제 틀이 잡혀버렸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되게 아쉬운 상황이야.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또 의문이 풀렸네. 조선족들은 왜 이렇게 한국에 몰려올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중국 내부에서의 실상. 요거까지가 하나가 있는 거야. 다음번에는 뭘 할 거냐면 그러면 조선족들이 계속 한국 사회에 계속 온 게 아니라 어느 순간까지는 계속 왔다가
다시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안 와. 왜냐하면 일단 중국의 국민소득이 만만치 않게 올라. 만불이 넘어갔어요. 그럼 변두리까지 합쳐서 만불이지만 상하이나 북경은 솔직히 말해서 한국보다 더 잘 사는 지역이 즐비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회의 땅이 코리안 드림이 아니라 상하이 드림, 베이징 드림 아니면 한족화 드림 이렇게 바뀐 것도 있단 말이야. 바로 그런 과정에서 지금은 또 어떤 상황인지 다음 편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